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내면의 거울입니다. 네, 내면의 거울.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바로 저희 엑셀과 브레이크라는 주제를 했었죠. 그거와도 이어지는 관계로 내면의 거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나부터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이 얘기를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나부터 보고 적을 봐야지 이기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일전에 제가 엑셀이랑 브레이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엑셀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항상 퀘스트를 진행을 한다 그랬죠. 게임으로 따졌을 때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과거에서 상처를 받고 과거에 현재에서 교훈을 얻고 그러면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미래에는 이 교훈을 얻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넘어갔을 때 사용법, 그쵸?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더 나아가는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는 있겠죠.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발생했을 때 미래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요 교훈을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교훈을 얻었을 때는 브레이크로 간다 그랬죠. 브레이크로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면의 거울. 네, 브레이크 때 사용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때 내면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을 때도 사용을 해요. 엑셀을 밟을 때도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사용을 해야 돼요. 내면의 거울은 항상 이러고 들고 있어야 돼요. 거울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나 자신을 타인이 돼요. 바라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한테 의지하는 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내가 뭐 이런 퀘스트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화가 났죠.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나서 했던 행동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느냐. 요 방법도 아실 거예요. 내면의 거울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내면에서 보는 거고 얘가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나의 지금 화났을 때 모습을 행동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지금 하라는 행동이 아니에요. 엑셀 밟을 때 하라는 행동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면 돼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요 말 있죠.
나를 먼저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그러니까 나를 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시 기억했어요. 내 행동을 다시 한번, 내 화를 다시 한번, 내 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죠. 아,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이런 표정을 짓게 되고 이러한 느낌이 들고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 뭐 있죠? 보는 거? 냄새. 하나가 뭐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오감이랑 촉감.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보는 거는 뭐예요? 보는 거는 내 표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한 번쯤은 뭐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혹은 내가 화났을 때 얼굴을 정돈을 하면서 내 표정을 보는 거예요. 먼저 내 표정을 봐요. 화가 났을 때 고난이란 거,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어요. 화가 났어요. 내 표정을 먼저 봐요. 그죠? 듣는 거,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들을 하는구나. 내가 화가 나면은 상대방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화가 났을 때 말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냄새. 냄새는 사실 진짜 후각적 냄새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쓸게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이라서 불쾌감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에게 말하는 거, 행동, 이런 거를 보고 내가 상대방들에게 풍기는 냄새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이면은 긍정, 부정적이다, 부정. 보통 긍정적일 수가 없죠. 내가 화가 난 상태인데, 그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불쾌감의 냄새를 먼저 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감은 어때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촉감.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내 몸의 상태, 이 오감을 다 보면은 좋아요. 근데 안 되면은 볼 수 있는 것만 보시면 좋아요. 오감을 보는 게 좋아요. 이 오감이에요. 오감을 보는 게 좋아요. 내 몸의 상태. 그러니까 막 화가 막 귀신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팔에 소름이 돋죠. 이렇게 막 소름 돋는 거. 이게 촉감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겠죠. 혈압이 오르겠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표정은 어떻게 되고 듣는 거. 내 말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가서 이런 식으로 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들어서 화가 나는구나. 이런 내용을 들어서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말하는 거.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구나, 말로. 그리고 뭐예요? 냄새. 어떠한 불쾌감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불쾌감이라는 느낌의 냄새가 나는구나. 촉감과 냄새 비슷한 거예요. 결이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인간이 촉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인 거죠. 촉으로. 코로 만드는 냄새가 아니라. 촉감. 내 느낌이 어떻구나.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거를 알면 돼요.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나를 이미 알았어요. 그죠? 내가 브레이크 상태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거기에서 얻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오감이 발동을 하는구나를 무슨 색으로 쓰지? 빨간색. 플러스 얻었어요. 얻다. 그죠? 그러면 다음 나를 알았어요 이미. 그죠?
그럼 적을 알아야겠죠.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안 좋은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불쾌하게 해요. 근데 그 냄새를 알았을 땐 어때요? 아, 이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혹은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우울하구나. 아니면 혹은 힘들구나. 지쳐있구나. 이 표정을 알게 되겠죠?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내 경험을 통해. 내 경험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아, 이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혹은 지쳐 있구나. 요런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을 알겠죠. 적이 왜 이 상태인지는 알겠죠. 적의 상태를 오감으로 경험을 통해 경험으로 상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오감, 경험을 통해서 내 이 예전 퀘스트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를 기억했다가 브레이크 밟을 때 이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를 과거에 내가 교훈으로 얻었던 그 오감을 보고 상대에게 대입을 해서 이 상대는 대충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인데 거의 맞아요. 왜냐면 이미 1번에서 다 드러나요. 보는 거.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요. 말에서 확신이 들고요. 행동에서 확신이 확정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오감을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나를 알고 적을 알았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내 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이걸 잘못 사용한 방법. 가스라이팅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으니까 상대의 뭐만 아는 거예요? 상처를 아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때려 맞다 보니까. 내가 근본을 못 깨달으니까 고난이 계속 나한테 떨어지면서 그 감정에 대한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원적으로 어린애처럼 단면만 보는 거예요. 얘는 기대고 싶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내 인생이 빠지게 되고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상처를 알기 때문에 상처를 이미 타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의지하게끔 해줘요. 그러면서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못 가겠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타인에게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길 수 없다. 종이 한 장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엑셀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어요. 그 오감을 얻었어요. 그죠? 상대의 어떠한 면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얻었어요. 감각. 그죠? 근데 내가 100점 100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을 이해하고 내가 이 상황에 같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안 찍어 먹어봐도 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똥통인데 똥통에다가 똥인지 모르고서 손을 집어넣어요. 된장은 풀려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똥이야 된장이야 하고서 된장인 줄 알고 펐는데 뭐예요? 똥이에요. 그 기분 어때요? 더럽죠. 기분 더럽죠. 그쵸?
내 감정 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안 써도 되는 감정이잖아요. 네, 내가 안 써도 되는 감정을 굳이 더러움을 겪으면서 소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오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란 표현은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단적으로 승리예요. 그죠? 나를 지켰기 때문에 승리예요. 승리잖아요. 그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겪는 일인데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았어요. 상대 알았죠? 상대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그죠? 왜냐면 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쵸? 그럼 어때요? 일단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상대는 레벨이 어때요? 나보다는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제대로 못 깨우쳤으니까. 근데 나는 그에 반해 어때요? 이 상대보다는 레벨이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것을 잘 벗어나는 교훈과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다 그랬어요. 그죠? 옳은 길과 나쁜 길을 줬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벨의 성장을 이룬 거죠. 타인의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대신 살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을 깨우쳐주면 안 돼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은 맞아요. 좋은 길로 가는 방법은 맞아요. 근데 그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옳은 길인지 안 옳은 길인지 그 때려 맞는 경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인이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은 클 수 있으면 당연히 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타인의 인생의 선택권을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해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말 아껴요. 타인을 정말 아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여기서 도움이 들어가죠. 내가 아껴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럼 뭐가 수반되냐면 고통이 수반돼요. 나의 고통. 왜? 상대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도 언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는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상대는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에게 질타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방법을 아는 이 방법이 뭘로 느껴져요? 질타로 느껴져요. 여기서 플러스로 감정이 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지죠. 상대랑 싸움을 해요. 둘 다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성과 감정적 이 판단이 두 개로 나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될까요? 감정적으로 판단이 될까요? 내 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내 고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감정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가 화가 나 있는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건 맞는데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발을 뺐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의 질타를 받는 거예요. 나도 알아. 네가 나보다 대단해?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고 난리야. 야, 너가 이런 일 겪어봤다 그래서 그게 정답 같아? 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와도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전수해 준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 네가 나보다 대단해? 네가 뭔데 그딴 거를 알려줘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존심이라 쓴 거예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건드려져요. 야 네가 그 방법 썼다 그래서 그게 정답일 것 같아? 그러면서 뭐를 해요? 안 좋은 쪽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불쾌감을 그대에게 선서를 해주겠죠. 고통을 받아요. 그거 감싸 안을 수 있어요?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아는데 똥을 굳이 뒤집어 쓰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똥을 계속 뒤집어 씌우는데 그거 견디면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내가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알아요. 아는데 나한테도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고 레벨이 안 되면 그 스킬을 어떻게 구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를 알려줘도 그 사람은 그 스킬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전 단계도 나쁘게 풀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는데 이미 전 단계 퀘스트에서도 나쁘게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지금 들어와 있는 고통의 퀘스트, 고난의 퀘스트 그거 깨고 나서 다시 들어올 거예요. 다시 그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거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전 단계도 안 된 사람이 이런 단계를 또 배우려고 예정되어 있던 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도와준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 사람한테 해봐야 어차피 경험을 뺏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소중하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채기를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내가 거기서 용서라는 밴드를 붙였을 때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 상처가 남잖아요. 그걸 보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상처를 안 남기리라 라는 미래의 다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깨우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상처가 살짝 났는데 그거를 용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왜냐면 상처가 깊지가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 흉터가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건데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결국은 망치는 길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상처를 내야 되거든요.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칼을 대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를 하지 말란 거예요. 대신에 나에게 이 사람이라고 얘기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오감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구나 하는 거를 이해가 가능해요. 그죠? 나도 이랬었어. 나도 이랬었지. 라는 게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굳이 알려주지 말고 이 상태를 그대로 내비두고 굳이 자극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둬요. 언제까지? 감정이 격해짐이 풀어질 때까지. 감정적이지 않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뛰어넘었을 때 이성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한테 뭐를 해줘요?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귀인이 오는 그게 뭐예요? 하나 더 꺼낼게요. 종이가 없어서. 쓸 데가 없어서. 자, 저희 귀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귀인. 귀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놓치지 않고 주어지 이란 단어를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놓치지 않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을 놓치지 않고 귀인이 오는 이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귀인이 와봐야 뭐예요? 쥐뿔도 몰라요. 그럼 어때요? 놓쳐요. 그죠?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죠? 이성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화가 나 있고요. 감정적이고요. 그때 본인한테 얘기를 해봐도 한 번 더 본인한테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레벨업 하기 전에 처음 그 상황 레벨 1짜리를 맞닥뜨렸을 때 내 감정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타인이 누군가가 그딴 말을 한다면 그런 뭐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안 돼요. 그때 당신은 그래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는 말이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뿐이지. 맞죠? 배울 때는 몰라요. 배우고 나서야 깨닫는 게 스승의 참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 그때는 왜 이렇게 질타를 하고 화를 내고 나를 때리고 내가 하기 싫다는 거 막 강제로 시키고 그랬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인 돼 보니까 알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몰라요. 이때는 몰라요. 감정적일 때. 그래서 이성으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쳤네. 그러면 색을 바꿔서 제가 그러면은 뒷장에서 이성적일 때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알려줘요. 어떤 거를요? 옳은 길을, 참된 길을,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길을 알려줘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귀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귀인 작용. 그죠? 귀인 작용을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그게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타인이 있어요. 상대라고 쓸게요. 상대방. 상대가 듣냐 마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 또한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냐?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본 거예요. 상대를. 여러분들이 귀인 작용으로 돕기 위해서 도와줬죠. 근데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들어요. 마냐.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귀인이라는 본인이죠. 본인이 도와주려고 했던 말을 결국은 어때요? 놓치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인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 교훈을 알려줬어요. 너는 그때 이렇게 행동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어나면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교훈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좋은 방향의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들었으면은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과정, 이거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상대의 뭐라 그랬어요? C는 항상 뭐를 준다 그랬어요? 선택권. 내 것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마느냐,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고 상대의 선택인 거예요. 그쵸? 근데 말았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한 게 옳아. 왜? 나는 자존심이 내 자존심에 너가 경험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오만함이 나와요. 마냐에서는 오만함. 어떤 오만함이 나오느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면의 거울이죠. 내면의 거울. 그쵸? 이거를 왜 가지라고 했냐면은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내면의 거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촉감, 모든 거를 본인이 느꼈나요? 느끼는 걸 되돌아봤나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나요? 못 얻었죠.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럼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겪은 건, 그러니까 내 경험은 상대 마냐했을 때 듣냐도 똑같아요. 상대가 내 경험은 어마어마해. 너 따위는 못 버틸걸? 네, 요렇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자존심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존심이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오만함 때문에, 나의 상대의 오만함으로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내 경험은 어마어마해. 너 따위가 감히, 너가 겪었으면 아마 못 버텼을걸? 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요? 나도 이런 힘든 경험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만큼의 경험을 했어 하면은 이 오만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별거 아니네. 네, 별거 아니네. 야, 내가 겪은 일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 되도 않는 경험 갖다가 나랑 비교를 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해결을 했는데 너 따위는 못 버틸 일을 나는 했는데 너는 그 별거 아닌 일을 내 일에 대입을 해? 이렇게 나와요. 왜? 오만함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레벨이 거의 바닥을 찍는 수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감히 네 일을 내 일에 대입을 해? 야, 이게 훨씬 대단하지. 네 일이 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런 해안조차 없는 거예요. 오감이라는 해안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도 못 얻은 그냥 멍청이, 무식한 사람, 멍청이에요. 교훈도 못 얻고
상대방을 타인을 공격해서 결국은 타인을 짓밟고 가는 악마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 길을 알려줬더니 네가 경험한 게 너 따위가 경험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나는 너보다 대단한 걸 경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멍청한 이유가 뭐예요? 1차원이에요. 1차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뭐냐면 1번은 상대고 2번이 여러분이요. 1번은 잠시만요. 쓰고 할게요. 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1차원적으로 상대방이 여기에서 대입을 한 게 뭐예요? 경험, 과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그냥 잘 소화해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세게 때려 맞았는가, 거기서 내가 살아남았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1차원적으로 단면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봐요. 굉장히 멍청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쵸? 딱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레벨이 낮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줄 수 있었어요? 교훈을 줄 수 있었어요. 교훈은 결국 뭐예요? 내 미래를 밝게, 좋게, 더 나은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성장이었던 거예요. 그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1차원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예요. 레벨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은 딱 봐도 보이죠? 전 단계의 퀘스트를 당연히 이행하지 못했을 거고, 그쵸? 전 단계의 신께서 내려주신 그 고난이란 퀘스트를 당연히 그냥 남을 짓밟으면서 좋게 넘겼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혜와 현명함을 가지고 그 퀘스트를 잘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어린 상태였을 때, 이 레벨의 상태였을 때 여러분들도 오만할 때가 있었고 자존심이 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오만함과 자존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상대일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알아요. 몰라서 그러고 오만하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랬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상대를 누르고 찍어 눌러서 네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될까요? 여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안다 그래서 상대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이 높다 그래서 오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오만함이 나와요. 너는 똥이고 나는 된장이야. 근데 네가 자꾸 똥길 가는데 내가 너 찍어 눌러서 네가 잘못됐다는 거 알려줄게. 여러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나의 고통을 주면서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귀인은 어떻게 해요? 정말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오만한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겨 먹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귀인이에요. 놓치지 않고 주어져요. 내가 귀인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손에 쥘 수가 있어요. 쥐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귀인격으로 왔을 때는 이 사람은 준비 자격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낀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수반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타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 좋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 가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면서 바꿔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똥이에요. 된장인지 똥인지
굳이 구분지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화가 나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레벨이 낮은 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고통을 수반해 가면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한다. 그럼 또 한 번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조언은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받아 먹느냐 안 받아 먹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떠먹여 주지 마요. 그런다고 여러분들한테 고마움 안 느껴요. 이런 얘기 해준다 그래서 고마움 안 느껴요. 그저 내가 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성적일 때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했을 때 이것 또한 선택이고 듣냐 마냐의 선택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면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이라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선인은, 여러분들이 귀인 역할을 하는 선인은 어때요? 상대방을 좋게끔 바꿔주려고 거기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내가 더 올바른 내 인생길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욕해요.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욕을 해요. 어때요? 내 경험이 어마어마해. 너 따위는 못 버틸걸? 네 경험? 별거 아니야. 야, 당연히 너랑 나랑 클래스가 틀린데 네가 감히 그딴 거 경험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급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화가 나요. 여러분들한테. 네가 감히 뭔데 내 위에 서려고 하냐? 자존심 상하고 네가 뭔데? 나는 오만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내 레벨은 자기 레벨이 1이면은 99로 알아요. 자기 레벨조차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네가 나는 레벨 99인데 넌 레벨 1이잖아. 1이 근데 뭘 한다고 나를 가리키려 들어. 이거예요. 너나 나나 동급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1차원적으로 해안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악인을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돌아올까요? 바꿔줬어요. 도시락 싸들고.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경험 또 해야 돼요. 왜? 근본을 깨달아야 되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되니까. 신께서는 뭐를 원한다 그랬어요? 알고 교훈을 얻어서 그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퀘스트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라로, 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꿔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찌됐든 그 길을 또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악인에게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내가 바꿔주려고 내가 도움 주려고 했던 게 나에게는 결국 내 마음의 상처로 돌아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퍼먹어 본 거예요. 찍어 먹어 본 거예요. 무슨 맛일까? 이 또한 미련한 짓입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우러나서 줬어요. 근데 상대가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확답을 내리지 마요. 기대를 하지 마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고마워하면서 나 필요했는데 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기 위한 교훈은 뭐예요? 내가 상대한테 선물을 줬을 때 상대가 고맙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가 필요한 거를 잘 생각을 해놨다가 캐치를 해서 주는 거. 내 마음이 우러나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상대가 필요한 게 뭘까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주는 게 진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은 어때요? 고마운 감정이 들고. 그거예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죠?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돼요. 그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 퀘스트를 이렇게 프리패스할 수도 있었던 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다음에 그럼 가면 돼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서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 방법이 그 말이구나. 이거를 몸소 체험을 하면 돼요. 이게 미련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경험을 해봐야지 알죠. 그죠?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생채기를 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생채기를 내는 거니까 생채기를 내고 다시 브레이크 밟아서 회복하고 다시 다른 퀘스트에서 또 엑셀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나 자신을 꺾지 못하고 자존심 부리고 오만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 상태를 좀 벗어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사가 되기 위한 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나 자신을 꺾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근데 내가 판단은 잘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절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오만하지도 않고 자존심도 많이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 자신을 좀 이겨봤어요. 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 또한 기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서 상대방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오감 있죠.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냄새, 촉감 이거 보고 상대가 나보다 클래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부터 판단을 해야죠. 나보다 하위 클래스, 레벨이 낮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하위 클래스가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해서 그대에게 교훈을 줬어요. 그럼 그대가 그 길로 갔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길로 들어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내가 들어도 되는 사람과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분이 지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전 시간에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한 장만 더 꺼낼게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 판단하는 거. 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적이에요. 목적. 사람 판단하는 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뭐가 옳은 방법일까요? 없는 사람이 옳은 거. 있는 사람이 나쁜 거. 그죠? 그쵸?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 판단하는 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목적의식이 그러고 나에게 칭찬만 하는 거. 달달한 거. 요것만 하는 거.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나에게 설탕만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를 항상 내가 뭐를 했던 간에 너는 잘했어. 너는 잘못되지 않았어. 이러는 사람. 근데 여기서 나에게 알룰로스 칭찬도 해주지만 여기서 쓴 것도 준다 그랬어요.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알룰로스예요. 알룰로스 설탕은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한약이라고 할게요. 쓴 거니까 약재 뭐 이런 거 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 그쵸? 왜냐면 나한테 알룰로스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대가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대가 잘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대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채워졌으면 좋겠어서 알룰로스를 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알룰로스를 주는 이유는 그대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려고 귀인으로서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쵸? 또 하나, 쓴소리, 한약. 왜 줄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뒤에 여러분들이 잘 되게끔 해주려고 귀인 역할을 해서 온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듣고 행동할 준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쓴소리와 한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판단 지어야 될 게 뭐예요? 레벨이에요. 레벨. 그 사람의 행실 레벨. 레벨을 판단 지어야 돼요. 나보다 하이 클래스인가, 나보다 레벨이 낮은가를 봐야 돼요. 그쵸?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낮은 레벨이 나에게 쓴소리를 해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레벨이 낮은 사람이 쓴소리를 넣는다? 독약이에요. 독약. 나를 죽이는 약. 그죠?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악인을 안 만나려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연기가 가능해요. 칭찬과 쓴소리 연기가 가능해요. 악인은 연기의 달인이에요. 그냥 연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더 알아야 될까요? 맞아요. 내 상태 보고 내가 브레이크 밟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악인 연기자를 안 만나려면 그러면은 브레이크 상태에서 좀 관찰과 체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급인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들보다 레벨이 높은가 안 높은가를 시험할 수 있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시험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의 시험 그 구간보다 더한 악인은 존재를 합니다. 그 삼각대 얘기했죠. 이렇게 삼각형 먹이사슬 요 꼭대기 정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죠. 항상 그래서 오감을 발동을 해야 돼요. 오감.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내 배경.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촉감 있죠. 촉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보이는 거, 표정.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자랑을 했어요. 나 오늘 뭐 로또 5만 원 됐다? 막 이런 거 자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쓱 보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눈으로 곁눈질이나 뭐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상대 표정 보잖아요. 얼굴 보잖아요. 그럼 상대 표정이 일그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잠깐 있어요. 그럼 나를 시샘하는 사람이에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말로 어떻게 해요? 야, 5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뺏어 먹거나 어떻게 해요? 야, 5만 원 되는데 오늘 네가 쏘는 거야? 아, 좋지. 야, 나는 쏜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야, 제가 밥 쏜대. 5만 원 됐다고. 야, 우리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으러 가자. 질투한 거예요. 말로써. 또 뭐 있어요? 오감으로. 듣는 거. 들었죠? 말하는 거. 들었죠? 네. 냄새, 불쾌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내가 당첨된 돈으로 자기가 친구들한테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내가 주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줘야 되게끔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냄새가 나죠. 불쾌감의 냄새가 나요.
촉감.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의 상태, 내가 소름 돋는지, 내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만약에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악인이었어요. 이 두 명은 괜찮은데 한 명이 악인이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야 땡땡이 깨부가 저거 쏜대 가자. 야 쟤 5만 원 당첨됐대. 맛있는 거 쏠 거지? 가자. 이러면서 내 의견 묵살하고 그냥 지가 쓰는 돈인 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보통은 그래요. 얘가 얄밉고 싫지만 내 친구들 이 두 명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용서가 되고 상쇄가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악인인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들한테 의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까워서 이 한 사람을 끼워가면은 힘든 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세 사람을 내려놓으면 돼요. 굳이 이 사람을 망치려고 복수하려고 이 사람을 떨궈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떨궈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 사람이 지내도록 내비두고 나는 좀 떨어져 나오는 게 맞아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레벨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인한테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으로 휘둘려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셈이 났어요. 질투심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험담을 해요. 말로써 나쁘게 행동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레벨이 낮아요. 그럼 이 사람 믿어요. 그렇죠? 사실 확인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얘가 선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세 명이 공격을 해요. 야, 쟤 그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어쨌다 하더라. 하면서 세 명이서 공격하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아요. 세 명 다. 어차피 끊어질 인연이에요. 이 사람들도 각자의 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랑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가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후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지어진다면 만약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얘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얘가 욕했던 거를 전해주면서 야 그랬다더라. 그런데 나는 너가 그러지 않은 사람인 거 알아.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은 어느 정도는 같이 가도 돼요. 물론 인생은 각자 도생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의지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휘둘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떨어져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시절 인연인 거예요. 굳이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내가 아쉬워서 이 두 사람이 아쉬워서 여기 들어가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요. 그랬을 때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남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외의 경우로.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거부하지 마라. 같이 가라. 상생공존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쉬우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사람 판단하는 거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먹어보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죠?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